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 혹은 전 직장 동료들 만나서 기분 좋게 식사하고는 술 기운에 오늘 내가 쏜다. 마음껏 먹어. 하고 호기 있게 카드를 긁었는데 작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허하고 기분이 묘하게 나빴던 그런 기억 말이에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니까 베푼 건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50대 중반쯤 되면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인간관계의 결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아직도 젊은 시절 그 뜨거웠던 정 하나만 믿고 무작정 지갑을 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마음이 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돈을 쓰고도 욕먹고 돈을 쓰고도 관계가 멀어지는 비극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내가 낸 밥값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모임에서 기분 좋게 골든벨을 울리는 분들에게 드리는 아주 뼈아픈 현실 경고와 함께 내 돈은 지키면서 센스는 챙기고 관계까지 우아하게 유지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앞으로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우리들의 소중한 지갑과 마음을 지키는 법,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기분 좋게 밥값을 내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 박 부장님,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 감회가 새로우시죠? 야, 다들 건강해서 좋다. 오늘 계산은 내가 할게. 마음껏 먹어. 이 한마디에 친구들이 역시 박 부장 출세했네. 아, 멋지다. 하며 치켜 세워주니 어깨가 으쓱해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성공한 중년 남성의 여유를 만끽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20대, 30대일 때는 이런 호기가 통했을지 모릅니다. 다들 힘들 때니까 서로 돕고 나중에 내가 사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은 다릅니다. 이 나이쯤 되면 각자 자산 규모도 은퇴 준비 상태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골든벨을 울리면 처음엔 고마워하던 친구들도 서서히 이 친구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는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지어 속으로는 얼마나 벌길래 저렇게 유세냐며 질투하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낸 돈이 오히려 관계에 미세한 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 내고 꼰대 소리 듣기입니다. 지갑을 열면 나도 모르게 입도 같이 열리기 쉬워요. 기분 좋게 술 한 잔 들어가고 내가 밥값까지 내니까 친구들에게 인생 조언 한마디, 자식 걱정 한마디 보태고 싶어지죠. 야, 요즘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자식 취업 문제는 말이야. 이런 식의 훈수가 시작되면 친구들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밥값은 박 부장이 냈지만 친구들은 돈 좀 있다고 유세 떤다. 결국 자기 자랑이네라며 속으로 불쾌해합니다. 밥값 내고 욕먹고 꼰대 소리까지 듣는 그야말로 사면탈을 맞게 되는 겁니다. 50대의 인간관계는 적당한 거리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핵심입니다. 내가 돈을 냈다고 해서 상대방의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쓸수록 입은 더 무겁게 닫아야 그 돈의 가치가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 박 부장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기분 좋게 낸 밥값이 나중에는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걸까요? 우리 박 부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돈을 내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지배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오늘은 내가 기분이다. 라고 카드를 내미는 순간 그 테이블의 주인공은 박 부장이 됩니다. 친구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박수 소리가 들리면 어깨가 으쓱해지죠. 하지만 바로 그 찰나의 권력감이 문제입니다. 돈을 냈으니 내 말이 더 무게가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되고 그동안 참고 있었던 훈수가 터져나옵니다. 야, 너 그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되라거나 애들 교육은 말이야 같은 소위 지식 자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친구들은 지금 당장 배가 부르니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내라는 반발심이 차오릅니다. 50대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나이인데 밥 한 끼에 그 자존심을 굽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 잔인한 현실은 우리가 호구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사람들의 속내는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처음 한두 번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던 친구들도 박 부장이 계속해서 골든벨을 울리면 어느새 그걸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모임 공지가 뜨면 이번에도 박 부장이 쏘겠지? 라고 자기들끼리 미리 단정 짓기도 하죠. 고마움의 유통기한은 짧고 익숙함의 독성은 강합니다. 정작 계산할 때가 되면 신발끈을 묶거나 화장실로 피하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박 부장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밥값을 지불하는 유료 관객을 모시고 있는 건지 말이죠.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상대방이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50대의 인간관계는 상호 호혜성이 무너질 때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줬으면 상대도 줄 수 있어야 관계가 수평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박 부장 혼자서 계속 주기만 하면 받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상대를 우습게 보게 됩니다. 박 부장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대접받아도 되라는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돈을 쓴 사람은 마음이 허해지고 돈을 안 쓴 사람은 염치가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관계가 계속되면 박 부장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사람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진정한 우정은 계산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무게가 같을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밥을 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단순히 정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들이 배고파 보여서일까요?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 밑바닥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친구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얻기 위해 낸 그 돈이 사실은 우리의 영향력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사실이죠. 50대의 우정은 시혜가 아니라 존중에서 나옵니다. 내가 밥값을 다 내는 순간 수평적이었던 우정의 저울은 수직적인 갑을 관계로 기울어집니다. 상대방은 고마움과 동시에 부채감을 느끼고 그 부채감은 곧 불편함으로 변합니다. 결국 당신이 지갑을 열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편하게 대하지 못하게 되고 진심 어린 대화보다는 당신의 기분을 맞추는 빈말만 늘어놓게 됩니다. 돈으로 사람들의 입은 즐겁게 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문은 닫아버린 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50대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세련된 사람은 전부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히 나누는 사람입니다. 밥값은 각자 내거나 순번을 정해서 내고 대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아까 밥 맛있게 먹었으니 커피는 내가 기분 좋게 쏠게라며 디저트나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왜냐고요? 밥값은 생존과 의무의 영역이지만 커피와 디저트는 취향과 배려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큰 돈을 쓰고도 돈 많으니 당연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적은 돈을 쓰고도 역시 박 부장은 센스가 남다르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입니다. 밥값의 무게를 덜어내야 비로소 사람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비로소 돈의 주인이자 관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반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갑을 닫았을 때 비로소 내 곁에 남는 진짜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내가 밥을 사지 않아도 나를 찾는 사람, 각자 계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내 주머니 사정까지 배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진짜 친구들입니다. 50대 중반의 박 부장님들, 이제는 그만 골든벨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건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나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가끔은 혼자만의 우아한 식사를 즐겨보세요. 내가 나를 충분히 대접하고 사랑할 때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존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갑을 닫고 품격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필코노미의 핵심이자 관계의 기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남들에게 밥을 사고 인정받으려 애썼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면서 내가 가진 돈이라도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 같다는 공포가 엄습하는 시기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돈으로 붙잡아둔 사람들은 당신의 돈이 바닥나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이 지치는 순간 가장 먼저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단단한 자아를 만든다는 것은 타인의 박수 소리에 내 가치를 맡기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남의 배를 채워주는 데 급급하기보다 내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무리에 섞여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세요. 가끔은 모임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근사한 숲길을 걷거나 평소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들고 조용한 카페를 찾아보세요. 내가 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질 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밥을 안 사면 저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까? 라는 걱정이 들 때 과감하게 오늘은 각자 합시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를 뱉는 순간 당신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풀리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 제안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친구들만이 당신의 진짜 인생 동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나만의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50대 남성들에게 가장 결핍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정성껏 대접하는 경험입니다. 남들에게는 수십만 원짜리 술상을 차려주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대충 라면 한 그릇으로 때우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나를 위해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고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기운이 생깁니다. 품격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을 나를 성장시키는 곳으로 돌리세요. 의미 없는 술값으로 수백만 원을 쓰는 대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평소 꿈꿨던 작은 취미에 투자하세요. 2026년 현재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영상 편집 기술 혹은 악기 연주 하나가 훗날 당신의 지갑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남들에게 밥 사고 욕먹는 골든벨 부장님이 아니라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멋진 선배로 기억되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갑은 가볍게, 머리는 무겁게, 그리고 마음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그 단단한 자아가 완성될 때 당신의 50대는 비로소 진정한 필코노미와 픽셀라이프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단하고 우아한 인생 2막을 똑순이, 아니, 오늘 하루만큼은 박 부장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